안녕하세요.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2살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였는데 본인 주위에는 자신의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도 많았고 사치를 좋아하고 허례허식 가득한 여자들이 많았는데 순수한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를 때 데려가야 된다는 속된 말처럼 남편은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데려갔어요. 해본 일이라고는 한복치수 재는 일과 조금의 재단하는 일이 다였던 저는 그렇다 할 경제활동도 못 해보고 그렇게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자기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면서 아무것도 걱정 말고 내조만 잘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주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살았어요. 남편은 부동산업을 했는데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아예 없었고 사실 잘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말하는 시세나 경기, 경제 이야기보다 어디 과일 가게가 맛있다더라, 어디 생선이 좋다더라,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으이구, 당신은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해.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서는 당신이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저희는 참 행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하나도 힘든 것이 없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친구들은 신혼여행 말고는 가기 힘들다는 해외여행도 저희 가족은 매년 갔었고, 양가 부모님께도 늘 넉넉하게 용돈을 드리며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로 딱 식비나 생필품, 기타 집에 필요한 것을 사는 거 말고는 관리비며 각종 세금, 아이들 밑으로 들어가는 교육비 등등 모든 전반적인 고정 지출은 남편이 알아서 했어요. 그렇게 20년을 살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저는 살 길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얼마의 자산이 있는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도 몰랐던 저였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 명의로 된 상가 건물 하나와 통장에 많은 잔고들을 유산으로 받았고 큰 금액의 사망보험금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딸 둘을 대학교까지 문제없이 졸업시킬 수 있었어요. 마치 혼자 남을 저를 위해 준비라도 한 듯 남편은 그렇게 많은 자산을 남기고 떠났어요. 남편이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그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었고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딸들 시집 보낼 때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통장에 그대로 두었어요. 매달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도 생활을 하기에는 충분했거든요. 남편 없이 보낸 세월이 고되고 힘들어서 혼자서 울었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잘 커준 딸 아이들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때론 친구처럼 때론 자매처럼 저를 챙겨주었고 어린 나이에 본인들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슬픔이었을 텐데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착한 딸들이었어요. 큰딸은 어릴 적 꿈대로 하늘을 나는 승무원이 되었고 둘째 딸은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두 딸이 취직 때문에 다 서울로 가고 큰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다 보니 그제서야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새 출발을 하라고 했고 소개 자리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두 딸들도 빨리 남자친구 만들어서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좀 재밌게 살아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그래도 막상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이 늦은 나이에 무슨 남자냐며 민망해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상가 1층에 새로운 분이 이사 들어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무슨 문제는 없는지 이사는 잘했는지 궁금도 하고 인사도 할 겸 상가로 찾아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관리했던 상가 건물이었기에 저도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주하신 분들과 친하게도 지내고 건물 하자나 보수 관리도 최대한 빨리 잘해주었어요. 1층에는 원래 아이들 공부방을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일식집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가니 한참 식당 테이블과 의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가구 배송이 늦어져서 이제야 들어오네요. 정리하려면 꽤 걸리시겠어요. 네, 안 그래도 이삿집 센터에 여자분 한 분이 못 오시는 바람에 주방 쪽은 아예 정리도 못하고 있네요.
새로 입주하는 일식집 사장은 훤칠한 키만큼이나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좋았어요. 계약서 쓸 때 보니 나이는 55살이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보이는 동안 외모였죠.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아, 그래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구 들어오는 것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사모님 시간 괜찮으시면 주방에 그릇만 자리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인부들한테 어디에 놓으라고만 해주시면 돼요. 비싼 그릇이라 옆에 사람이 없으면 함부로 할까 봐서. 그렇게 저는 일식집 사장의 이사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주방 쪽을 정리하고 나오니 밖에 가구가 다 들어왔더군요. 남자는 너무 고맙다면서 자장면과 탕수육을 시켜서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은 중국집 음식을 먹어야 된다면서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고 그렇게 2번 만난 남자와 배달 음식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았던 남자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했고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달랐지만 저와 비슷한 시기에 혼자가 된 그 남자가 측은하게 느껴졌어요. 아들 하나 보고 산다는 그 말도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죠. 우리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요. 아, 네. 그래요. 저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보니 대화가 잘 되어서 참 편했어요. 그쵸? 저도 원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했어요. 주말엔 뭐 하세요? 같이 등산 가실래요? 저는 어릴 적부터 등산을 좋아했었고 결혼 후에도 주말에는 늘 남편과 등산을 가곤 했었어요. 남편은 원래 운동을 싫어했는데 제가 산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니 저를 위해서 몇 번 따라가다가 저보다 산을 더 좋아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남편과 너무 닮은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 지났을까요? 남자는 저에게 고백을 했고 남은 여생 저와 함께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딸아이들 생각도 나고 친정, 시댁 부모님 생각도 나면서 복잡해졌고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저에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당장 결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로 한번 알아가 봐요. 만나봅시다. 우리.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연애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남자는 매너가 좋았고 모든 것을 저에게 잘 맞춰주었어요. 저는 남자와 새벽 시장을 가서 식재료를 같이 장 보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급으로 가게 문 닫고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그날은 그 남자와 심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가는 길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당장 병원에 가. 그래, 걱정 말고 병원 가고 있다가 다시 전화해. 남자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발을 다쳤다네. 어머, 그래요? 많이 다쳤어요? 발이 퉁퉁 부어오른다는데 이 녀석이 병원에 안 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장 병원에를 가야지. 아들이 있는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안 되어서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오고 학교로 구급차를 부르는 데만 돈이 꽤 든다면서 아들이 돈 걱정이 되어 병원도 못 가고 전화를 한 거라고 했어요. 잠시 뒤 다시 전화가 왔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골절이 의심스럽다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남자도 저도 너무 놀라서 영화는 취소하고 안절부절 병원에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의 아들은 골절이 맞았고 앰뷸런스 비용과 병원비만 600만 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철심 박는 수술까지 하게 되면 수술비만 몇 천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이번에 일식집 오픈하면서 보증금으로 돈을 다 밀어넣었더니 지금 여유가 하나도 없는데 큰일이네. 저는 진심으로 그 남자와 아들이 걱정이 되었고 그럼 내가 보증금을 빼줄게요. 일단 그걸로 먼저 급한 거 해결해요. 정말 그래줄 수 있겠어? 너무 고마워. 그렇게 저는 남자가 운영하는 일식집 보증금을 빼주었습니다. 아들이 큰 수술이 아니길 바라면서요. 그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날은 그 남자에게서 월세가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저녁이 되도록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서 왜 그런가 하고 있는데 미안해서 어쩌지. 이번 달 월세 다음 달에 같이 낼 수 있을까?
이번 달에 매출도 저조했고 미국에 있는 아들 밑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이런 부탁해서 너무 염치 없다. 미안해. 저는 남자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가 보다 생각했죠. 요즘 들어 부쩍 한숨 쉬는 날이 많았고 제가 봐도 가게 장사가 너무 안 되었거든요. 다른 상가의 입주인들도 한두 번씩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던 터라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몸부터 좀 챙겨요. 요즘 살도 너무 빠졌어. 저의 걱정스러운 말에 남자는 연신 고맙다고 했어요. 지금 좀 어려운 시기이지만 제가 있어서 너무 힘이 된다고요. 남자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죠. 남자는 모든 면에서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었습니다. 딸아이들을 보러 가는 날이면 딸들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사서 제 손에 쥐어주고 수원에서 서울까지 오고 갈 때 다 태워주는 등 아주 작은 것까지 섬세하게 챙겨주었어요. 제가 점점 더 이 남자에게 빠져들 때쯤 남자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는 이 남자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 출발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에게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거였어요. 지병으로 앓고 계시던 심장질환이 재발해서 심장이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남자가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안타까웠어요. 집을 내놔야 할 것 같아. 왜요? 왜 어머니 수술비 때문이에요? 응.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크네. 가게에 딸린 방이 하나 있으니까 당분간 거기서 지내면 될 것 같아. 남자는 그렇게 자기 혼자 살던 작은 빌라를 정리하고 가게 안에 딸린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창고처럼 쓰는 방에서 지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불편하겠지만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건 어때요? 어차피 둘 다 나이도 있고 간단하게 가족들끼리 식사만 하고 같이 살기로 했던 터라 그렇게 저희는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집이 팔리면 일부 수술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살 집을 사는데 쓰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다음 날이 가게 문 닫는 날이라 둘이서 어디 놀러나 갈까 하고 있었는데 남자는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가집에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라서 밤을 새야 될 것 같다고 했죠. 아쉬웠지만 그렇게 남자는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 주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토요일이었는데 남자는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며 본가에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 남자 요즘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주말마다 집에 안 들어오는 일이 생기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금방 끊어버린다든지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죠. 여자들은 감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죠. 그렇게 다시 주말이 되었고 남자는 또 본가에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요즘 부쩍 자꾸 본인을 찾는다면서요. 저는 그러라고 했고 같이 저녁을 먹고 그 남자가 나갈 때 그 뒤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콜택시를 불러놓고 남자가 나가자마자 뒤를 밟았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어요. 본가는 분명히 수원에 있는 걸로 아는데 서울로 올리는 차를 보면서 이건 분명히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차가 도착한 곳은 어느 한 주택이었어요. 남자가 앞마당에 주차를 하자 그 집에서 한 여자와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남자아이는 그 남자의 핸드폰 배경에 있던 그 남자아이였어요. 아들이라고 하면서 보여줬던 미국에서 유학생활하고 있다는 아이가 왜 지금 저기에 있는 건지. 저는 저게 뭔가 싶어서 나무 뒤에 숨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아들과 함께 다정한 모습의 세 식구가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떨려서 간신히 나무에 기대어 버텼어요.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착했어요? 잘 도착했지. 어머니랑 얘기하고 있었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남자에게 소름이 끼쳤고 배신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시 수원으로 내려오는 내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려 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고 속았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알아보니 그 남자는 이혼남이 아니었어요. 멀쩡히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아들의 유학을 때문에 아내와 아들이 함께 미국으로 가면서 한국에 혼자 남은 일명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상가에 계약을 하러 왔을 때 저에 대한 소문. 그러니까 남편이 사고로 죽고 엄청난 유산을 받았다는 소문. 그것을 듣고 의도적으로 저에게 접근한 것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거짓이었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남자가 판다고 했던 그 빌라. 집이 바로 팔려서 그 돈으로 어머니 수술비를 냈다고 했던 그 빌라는 버젓이 남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월세를 받고 있더군요. 헛웃음이 났습니다. 사람 마음을 이용해서 저런 짓을 하다니.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몇 주 전에 미국에 유학 생활하던 아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주말마다 아내와 아들이 있는 집을 가야 했던 것이었어요. 아들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본인은 수원에 있는 일식집 운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를 하자고 그럴싸하게 아내도 속였던 거였죠. 평일에는 저와 결혼을 앞둔 남자로 살다가 주말에는 원래 아내의 남편으로 아들의 아빠로 돌아가는 거였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는 배신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돌려준 보증금과 몇 달째 내지 않은 월세도 또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도 생각해보니 모두 저를 돈으로 이용했던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 순진하게 넘어간 거였죠. 1년을 만난 남자였는데 어쩜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는지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그 남자의 어머니가 수술한 날은 병원 앞까지 저와 함께 간 적도 있었어요. 물론 격리병동이라 저는 면회를 갈 수 없어 병원 앞에서 기다렸지만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기에 너무 억울해서 저는 복수를 계획했어요. 아무래도 여자가 건물을 관리하니까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3층의 아저씨 알죠? 나한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건물 관리를 좀 해주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가 결혼할 거면 그 건물도 당신 거일 텐데. 저의 제안에 남자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그 남자를. 저는 남자에게 1층 가게도 빨리 팔고 나와 함께 남은 인생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기자고 했어요. 터가 좋았던 곳이라 일식집은 금방 나갔고 권리금까지 받고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은 그동안 밀린 월세도 있느니 저에게 준다고 하는 그 남자. 그 사람은 자신이 곧 건물주가 될 거라는 생각에 저에게 인심 쓰듯이 권리금을 순순히 주더군요. 그 남자가 건물 명의만 자기 앞으로 넘어오면 저를 떠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원래의 아내와 아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겠죠. 바보같이 당한 저는 이유도 모른 채 헤어지자고 하는 그 남자에게 울며 불며 매달렸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하늘이 도왔다 싶어요. 남자는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는 어떤 핑계를 대놓은 건지 주말에도 저와 함께 하더군요. 고지가 눈앞에 있으니 모든 에너지를 저에게 쏟는 듯한 느낌이었죠. 결혼식은 따로 없이 간단하게 양가 부모님과 아이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남자는 실제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셨는데 누구를 식사 자리에 데리고 오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사기치는 놈들이 그게 문제겠어요? 없는 부모도 만들 수 있겠죠. 저는 남자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너무 좋다고 따라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결혼하고 함께 살 집은 다른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이 집은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살았던 곳이라. 그래, 당신 뜻대로 해. 애들 시집 갈 때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서 집은 내가 구할게요. 이 집은 내일 부동산에 내놔야겠어요. 식당 예약이나 우리 신혼여행 같은 건 경도 씨가 알아서 좀 해줘요. 제가 덜컥 집을 준비한다고 하니 나머지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비용은 남자가 부담하였어요. 결혼만 하면 건물이 생기는데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나름 우리의 결혼식 날이었죠. 남자와 저는 멋진 옷을 입고 예약한 곳에 먼저 도착했고 작은 연회장 앞에는 화려한 꽃들과 함께 우리의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어요. 남자의 부모님이란 사람들이 왔고 저더러 보고 싶었다며 잘 살아라며 갖은 덕담을 해대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애써 웃으며 오지도 않을 저희 부모님을 기다리는 척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여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기다린 손님이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 남자의 아내였죠. 남자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내가 초대했어. 우리가 결혼한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니, 당신, 어떻게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어? 이런 짓? 어떤 짓? 내 말 좀 들어봐. 어떤 말? 당신이 기러기 아빠인 거 숨기고 이혼남인 척 했던 거. 나랑 같이 살면서 주말엔 본처와 아이들에게 가서 가장 노릇했던 거. 내 돈만 보고 나한테 접근해서 이런 사기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거. 제가 소리 지르자 그 남자의 아내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더군요. 당신 미쳤어? 가게에 놀러 한번 못 오게 하더니 두 집 살림하느라 그런 거였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자는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남자의 아내에게로 갔어요. 안 오시면 어쩌나 했는데 시간 맞춰 잘 오셨네요. 제가 보낸 초대장은 잘 받으셨죠? 저는 그 남자의 아내 집에 오늘 결혼식을 한다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있는 저희 사진도 함께 말이에요. 남자의 아내는 소리를 질렀고 바닥에 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싹싹 비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웃기던지요. 건물주가 될 거라고 잔뜩 기대했던 그 남자는 이제 빈털털이 백수에 불과했어요. 제가 신혼여행 갈 때 꼭 비즈니스로 티켓팅을 해달라고 했던 터라 돈도 많이 썼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탐했던 사람이 받은 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뒤돌아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휴가를 낸 작은 딸 아이와 하와이 여행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비행 일정차 묻고 있는 큰딸 아이도 만나고요. 오랜만에 새 모녀가 함께하니 내가 이 아이들 두고 뭔 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지금 저는 서울에 있는 딸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한여름밤의 꿈처럼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싶은 것이 정말 꿈이었나 싶고 그렇습니다. 잊고 싶은 악몽이네요. 그 때문에 저는 누군가 나에게 너무 친절하거나 갑자기 다가오면 오히려 한 발 물러서게 되었어요. 의심부터 하게 되고 이런 제가 새로운 시작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